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광주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에 입성하려는 후보들이 광주 전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곳곳에 댐을 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후보지에 선정된 화순군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 용역이 본격화되면서 늦어도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추천 대학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추진하는 순천대학교가 특화 분야 캠퍼스를 조성하고 핵심 과제인 지산학 캠퍼스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광주 전남은 심각한 가뭄으로 물 공급까지 끊길 위기에 처했었죠.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전국 곳곳에 댐을 지어 물그릇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댐 유치 경쟁을 벌였던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후보지에 선정된 화순군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겨울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광주 전남.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이 바닥을 훤히 드러낼 정도로 비상이었습니다. 정부는 가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전국에 14개의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직면한 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규 기후 대응댐 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전남에선 섬진강 권역의 화순 동복천과 순천의 옥천, 영산강 유역의 강진 병영천이 선정됐는데 이 중 동복천댐은 식수를 공급하는 용수 전용댐으로 활용됩니다. 동복댐과 주암댐 사이에 지어지는 동복천댐은 모두 3만 1,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댐 신설 후보지로 동복천이 선정된 데 대해 화순군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미 댐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댐 유역이 어디까지 정해졌는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설명회를 없이 환경부에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암댐으로 인한 피해, 동복댐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또 댐을 만든다니까 어디다 만든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이번 정책은 댐의 규모에 따라 국가 주도와 지자체 주도로 나뉘어 추진됐습니다. 규모가 작은 경우 전남도가 직접 수요 조사를 실시해 순천과 강진이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규모가 큰 댐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화순군이 먼저 원하지 않았음에도 후보지로 선정된 겁니다. 2023년 3월에 그 가뭄이 너무 심각하고 주암호의 최저 20% 수준까지 다다라서 저희 도에서도 국가주도 중소형 댐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화순은 지금 국가주도 댐으로 일단은 후보지에 선정된 걸로. 환경부는 다음 달 중으로 댐 건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은 많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환경부가 전국 14곳의 하천에 신규 댐을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호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은 어제 성명을 내고 댐 건설은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미 4대 강의 16개 보는 홍수와 가뭄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물을 가둬 썩게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댐 건설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여전했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도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게 오르면서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분 섭취 그리고 염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셔야겠고요. 식중독에 주의하는 등 어린이와 노약자는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오후 사이에는 비가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7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려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 광주 전남에서 열립니다.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권리당원이 많다 보니 지도부에 입성하려는 후보들이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광주 전남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후보자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역동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은 내부 분열과 갈등 등으로 외연 확대에 실패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재집권의 핵심 전략은 내부 단결과 외부 연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을 통해 집권할 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광주와 전남을 집중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인 한준호 후보는 호남 출신 후보가 자력으로 최고위원에 입성한 지 오래됐다며 호남의 아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강조했고 외가가 진도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도 목포를 찾아 윤석열 정권의 무도와 무능을 심판하고 정권 창출의 전략본부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당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고 집권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 그 힘을 호남에서 만들어내자. 광주 전남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전체 당원 중 20%가량인 23만여 명이 광주 전남에 몰려 있고 호남에서의 결과가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서울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은 광주 전남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계획이고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호남의 표심은 수도권까지 연결됩니다. 대역전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호 4번 민영배를 선출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실망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56%와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 민주당 지도부 선출과 함께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정부 책임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찾은 이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치유하는 공간인 만큼 온전히 국비로 운영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관했고 앞으로 부족한 재원은 행안부가 재정당국과 꾸준히 협의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명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대, 조선대병원은 각각 28명과 40명의 전공의를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조선대병원 피부과에 1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두 대학병원은 수련병원 협의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도 일정상 전공의 추가 모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 용역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 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은 늦어도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추천 대학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대학을 추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첫 단계인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학, 교육과 보건, 의료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갖고 주영수 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위원회는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한 뒤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목포대와 순천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설립 방식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도민공청회는 오는 7일 나주 등 중부권을 시작으로 8일 목포시, 9일 순천시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미추천 대학과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주요 목적도 도민들의 여러 의견을 풍부하게 받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응답을 좀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에 설립될 국립의대는 설립방식위원회에서 의대 설립 방식을 결정하고 평가 기준을 만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거쳐 평가위원회가 최종 추천 대학을 결정해 전남도에 통보하게 됩니다. 지금 타임라인으로는 한 늦어도 10월 말, 11월 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조정될 수도 있겠으나 또한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 번 정도 여유를 두고 추가 신청을 받은 뒤 그래도 참여하지 않으면 신청 대학에 대해 적부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합한지 여부, 어쨌든 이제 꼭 한 개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추천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두고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대립하는 형국을 띠는 가운데 오는 7일부터 잇따라 열리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도민공청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 종류인 야바를 밀반입하고 상습 투약한 태국인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4,0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태국인은 자국의 마약 사범들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수천만 원 상당의 야바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판매 대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고가의 등산품과 캠핑용품을 헐값에 판다고 속여 36명에게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광주시 공유 킥보드 업체와 협의해 최고 속도를 현재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모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추진하는 순천대학교가 핵심 과제인 지산학 캠퍼스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을 비롯한 광양 첨단 소재, 고흥 스마트팜, 우주항공 등 특화 분야 캠퍼스를 조성하고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지역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원도심에 자리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이 건물 일부가 애니메이션 수업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순천대학교가 추진하는 지산학 캠퍼스 가운데 한 곳인 만화 캠퍼스가 들어서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전문가를 길러내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도 이뤄집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항만이 가까운 광양시 중동 일대, 첨단 신소재 연구센터를 비롯한 광양 캠퍼스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오는 2030년 1,000명 넘는 인원이 머물 캠퍼스 완성이 목표입니다. 글로컬 대학 30 추진을 위해 순천대는 7개 단과대학 중 5개를 폐지합니다. 대신 글로컬 대학 특화 분야인 그린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 스쿨 체제로 개편하고 전남 동부권 지자체에 지산학 캠퍼스를 구축합니다. 대학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기업, 시민이 함께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맞춤형 수업을 하고 그 친구들이 직접 나중에 그 수업을 이수하고 나면은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그 지역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대는 다음 달 말 고흥 캠퍼스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산학 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여전했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도 아직까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 염분 섭취해 주셔야겠고요. 식중독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7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 35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덥겠고요. 구리의 낮 기온 무려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1m에서 1.5m로 일겠고요. 당분간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